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채권 투자의 마지막 상남자 테스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4.5%의 저항선을 한꺼번에 뚫고 금리가 급등하였습니다. 이제 4.6%까지 장중에 돌파를 했었는데 다행히 페드에서 중요시 여기는 PC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와주면서 다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었습니다. 안정화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금리를 더 자극할 요인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물가지표가 그래도 튀지 않고 잘 나와줬습니다. 지금 채권 투자, 특히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상황을 계속 보면 증시의 움직임과 커플링 되고 있는 것으로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증시의 위험 자산들이 같이 하락하고 장기 금리가 내려가면 위험 자산들의 가격들이 다시 상승하는 상관관계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4.5% 이상의 미국 채권은 굉장히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기에 많은 자산들이 증시보다는 채권 쪽으로 돈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금리가 급등하면 증시는 하방 압력을 크게 받게 되는 거죠. 10년물이 6%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고 있는 앞으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트럼프가 말하는 모든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금리는 6%를 넘고 7%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갈 때까지 미국 경기가 과연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2월 FOMC에서는 그동안 파월이 보여주었던 비둘기파적인 모습이 아니라 매파적 금리 인하로 이번 S&P에서 25년 전망치를 보면 점도표가 3.4에서 3.9 그리고 4% 밴드 사이로 확 올라가는 모습으로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4번에서 2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기는 아주 좋고 물가가 트럼프 집권 이후에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통화 정책의 의미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트럼프가 나타났을 때 트럼프의 정책에 기인한 어떤 물가 상승을 지금 미리 좀 견제를 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서 6%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5%까지 가는 데에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돈이 그 금리에서 채권 수요로 몰릴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트럼프 2기가 집권하지 않았고 이렇게 이제 집권한 이후에 실행되는 정책들이 과연 물가를 자극할지 안 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관세 정책과 감세 정책, 불법 이민자 추방 등등은 모두 금리를 자극할 요소와 금리를 하락시킬 요소가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책이 시행된 이후를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 18년, 19년을 보면 트럼프의 중국을 겨냥한 관세 정책은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물건 가격이 상승하고 CPI 물가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기본 흐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당시 수입 물가는 하락하고 CPI까지 하락한 것을 보면 물가 상승 요인보다 하락 요인이 더 크게 작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무역의 감소는 전 세계 경기 침체를 일으켰고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미국 경기도 기준금리를 크게 인하하고 시장금리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죠. 비슷한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고 앞으로 관세 정책이 실행될 때까지 전 세계의 무역량이 급감한다면 트럼프가 관세를 협상용 카드로 타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기 위한 거래 기술이라고 하면 앞으로 관세를 그렇게 부과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또 불안 요소가 해소가 되고 다시 금리는 급락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결국 미국의 성장도 깎여 나갈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 풀린 돈이 너무 많아서 이제 40년 동안 그동안 이루어졌던 저금리 시대가 종말하고 다시 고금리 시대로 갈 수 있다는 이론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때 개인 주머니에 직접 꽂아준 엄청난 현금과 공급망이 붕괴했을 때 시중에 엄청난 돈들이 상품 수요로 이어졌을 때 물가가 폭등했던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돈을 많이 풀었을 때 물가가 상승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코로나 이후에가 좀 통화 승수가 많이 가팔라지고 통화 유통 속도가 올라가면서 물가를 자극을 하게 된 거죠.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QT를 시작했을 때 9.7%까지 갔던 물가는 이제 2~3%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내려왔던 물가지표는 확실히 경기가 위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다시 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경기가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시 미국 정부 주도로 개인들에게 현금을 계속 뿌린다면 이제 물가는
절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채권 투자는 정말 접어야 할 수 있겠고, 분명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가 하는 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FOMC에서 파월과 트럼프의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파월의 통화정책 행보는 확실히 옐런과 항상 전략적으로 정반합된 어떤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9월부터의 굉장히 빠른 금리 인하 경로는 뭔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이 참 명확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음모론을 믿지 않았지만 24년부터 실업률과 노동지표, 특히 비농업 고용지수, 미국의 남부 쪽에서의 불법 이민자들을 컨트롤하면서 금리 인하 명분을 계속해서 그동안 바이든 정부에서 만들었던 것 같고, 9월에는 50bp, 11월에는 25bp, 미국 대선 전까지 민주당의 아주 유리한 금리 정책과 옐런의 T빌 공급은 증시의 유동성을 넣어주면서 증시를 계속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것, 그리고 이번 12월 매파적인 파월의 모습은 내년도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동안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 GDP 대비 풀었던 돈들은 풀어도 괜찮았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재정 정책들은 인플레를 자극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언론들은 조금 뭔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도 합니다. 방구석에서 이렇게 떠든다고 금리가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결국 슬슬 채권 투자에 지치기도 한데, 지금 금리는 매력적이기에 계속 추가 매수로 평단을 낮춰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들 힘든 시기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